사랑하는 미추홀 구민과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승원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용현 5동, 하기 1동, 문학 강교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미신고 출생 영아와 치아가동 관리 및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관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존경하는 도승원 교육감님께 일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 취지는 첫째, 인천시 출생 미신고 영아 실태와 둘째, 출생신고 기준으로 본 치아가동 통계 분석, 셋째,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와 학대 사망 일지, 넷째, 아동학대 원인별 대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유령 영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는 출생신고를 하기 전 B형 간염 1차 백신 주사를 무료로 맞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 출생번호로 질병관리청에 등록이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는 여전히 임시 출생번호가 남게 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질병관리청 감사를 한 감사원은 지난 6월 22일 병원에서 출생을 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이 2,236명이라고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2,236명 중 서울 470명, 경기 641명, 인천 157명의 유령영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1%의 미신고 영아를 조사했더니 23명의 영아가 유기나 사망 위험에 처했으며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160명 유령아동을 조사한 결과 73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나 87명은 일부는 유기 또는 사망으로 수사 중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첫째는 출생신고 전 B형 간염 1차 접종을 받은 영아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인천 영아 수는 감사원 발표대로 157명밖에 안 될까? 둘째는 출생신고가 된 아동 중 취약을 하지 않은 아동은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집행부와 교육부에 교육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이 이런 기법에 착안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아가동 통계 산출을 위한 기준점 첫째, 출생신고 중 B형 간염 1차 접종자 수 기준이고 둘째는 각 동사무소에 신고된 출생신고자 수 기준입니다. 조사 대상 치아가동은 1학년인 2016년생과 2학년인 2015년생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인천에 주소를 둔 부모에서 태어난 인천영아 2015년생은 19,975명, 2016년생은 16,668명입니다. 반면 23년 6월 기준 각 인천시 군구에 출생신고가 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된 15년생은 25,706명, 16년생은 23,865명입니다. B형 간염 접종 영아 수보다 지금까지 생존한 아동의 수가 더 많습니다. 출생해서나 안타깝게도 취약 전 사망한 15년생은 40명, 16년생은 50명입니다. 그럼 출생신고 전 B형 간염 접종자 수 기준으로 본 치아가동 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15년생 인천시민 19,975명에서 임시신생아 번호 57명과 사망아동 74명을 제외하면 생존아동은 19,844명이고 16년생은 16,562명이 됩니다. 생존아동에서 생존아동 중 타 시도에서 전입한 아동을 포함하고 출생 후 타 시도로 전출한 아동을 빼면 15년생은 28,796명,
16년생은 25,061명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취약아동 중 외국 국적 아동을 제외하면 15년생 취약아동은 28,796명이 되어야 하는데 15년생 실제 취약아동은 25,189명입니다. 16년생은 실제 취약아동은 23,210명으로 5,458명의 아동이 부족합니다. 즉 15년생과 16년생 5,458명의 아동이 취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 간염 주사를 받은 아동 중 5,458명이 취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충격입니다. 다음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에 접근하는 출생신고 기준으로 본 아동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6월 기준 생존 아동 수의 취약 아동 수와 외국 국적 취약생을 제외하면 15년생이 443명, 16년생은 589명의 아동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취약아동 통계 차이를 B형 간염 접종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5,458명, 출생신고 기준으로 볼 때는 1,032명이 차이가 납니다. 1,032명에서 5,458명의 엄청난 차이. 본 의원은 부디 제가 조사한 이 자료가 부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취약도 하지 않은 엄청난 영아와 아동이 사망 또는 유기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와 아동학대 추적은 이런 의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유감스럽게도 아동학대가 유독히 많았습니다. 19년 2282건, 20년 2427건, 21년 2789건, 22년 2216건이고 23년은 절정을 이뤄 아동학대 사망이 특히 많았는데 피해 장소는 다름이 아닌 아동의 가정이 84.2%였습니다. 0세에서 17세까지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인구 1,000명당 서울시 3.1명, 경기도 4.8명인데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아동학대와 사망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5년부터 23년 사이 전국을 놀라게 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올해 2월 남동구 이시호군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천교육의 아동학대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는 인천시 주무부서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주무국장님과 실장님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된 아동이 취약정령이가 되었음에도 취약을 하지 않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입니다. 그동안 이 점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는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4가지 원인에 기초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출생 신고는 아동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동정책과와 보건소 및 질병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자치과는 출생신고 차이를 분기별로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취학 사례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령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전조현상입니다. 아동정책과와 주민센터의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 대안 세 번째부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취약정령임에도 미취학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기에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아동의 소재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장들은 동사무소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고 동장들은 교육청에서 미취학 아동 집에 방문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의 부재로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일선 교육지원청과 동주민센터가 합동으로 미취학 아동 현장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네 번째, 장기 미인정 결석은 아동 신변이 유기 또는 사망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단계입니다. 22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1,786명, 이 중 홈스쿨링으로 아동이 127명, 100여 명은 미인가 학교에 있고 나머지 1,500여 명은 구체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장기 미결석 학생 관리를 위해 학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부모 통화에만 의존하다가 아동이 사망합니다. 따라서 미인적 결석 학생을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위원회 설치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급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올해 2월 남동구 모 초등학교를 다니던 이시우 군 사망사건에서 학생이 수개월 학교를 나오지 않고 5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다 사망했음에도 해당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아들 학대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이 시행령상 학칙으로 되어 있지만 학조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미인정 결석 학생을 상시 관리하고 조사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위원회 조례를 각급 학교 학칙에서 인천시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인천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모든 선생님의 교권은 반드시 우선하여 존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승훈 교육감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84.2%가 아동의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았습니다. 인천의 아동학대 현장은 다른 시도보다 많습니다. 초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체계 있는 관리와 시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